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각기 다른 검색어로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도 특별한 검색어를 같이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검색어죠? 자, 오늘 종대 발표는 이제 저하고 우리 제작진 그리고 이제 김종대 진행자가 마음을 모아서 끌어올리는 검색어입니다. 네. 노나 매기라는 검색어인데요. 예. 통일운동가 백기환 선생이 오늘 향년 88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네.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어떤 고인의 생전 음성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 저희 오늘 검색어로 선정한 노나매기가 어떤 뜻인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예. 일단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실까요? 예. 이 노나매기는 민중의 생각, 민중의 삶, 민중의 예술, 민중의 사상, 민중의 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야.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게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게 올바로 잘 사는 세상 노나매기라 이야. 젊은이들이 읽으면서 뭘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그 글귀 중에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처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쪽빛은 뭐인가니 물빛이자 하늘빛인데 예. 더러운 물질이 들어오면 걸러내는 겁니다. 예. 자정이죠. 스스로 걸러내는 거예요. 예. 똥물이 들어와도 걸러내고 핵폐기물 같은 게 들어와도 걸러내서 예. 쪽빛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쪽불은 자기가 노력해서 생기는 빛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주어진 빛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거울로 삼는데 누구도 거울로 삼느냐?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처럼. 네. 우리 사람이 살 때 그렇게 살자. 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도 방송을 하시면서 가장 우리들이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예. 쪽빛이다. 아.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2019년에 그 출판기념회에서 백기환 선생의 육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2017년 시사자키에서 정관용 선생과의 인터뷰 장면인데요. 시인이자 사상가이자 한 번 연설하면은 광장을 그냥 들썩이게 만드는 탁월한 연설가. 저는 온갖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개인적인 추억도 많고요.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노나 네. 먹는 노나 매기를 예. 그래서 오늘 백기환 선생을 위한 검색어로 선정을 한 건데요. 예. 백기환 선생 하면 사실 이제 선명하게 기억하실 것이 사자의 어떤 갈기처럼 휘날리는 그 성성한 백발 네. 그리고 이제 검은색 긴 두루마기 아, 그가 그렇죠. 이 통일운동가 백기환을 상징하는 그리고 예. 또 길이의 전사 백기환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기리의 전사. 아우, 그렇죠. 어울리네요. 항상 현장에 계셨던 사람입니다. 네. 1950년대에는 이제 도시 빈민운동을 했었고 예. 60년대가 되면 4.19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투신을 했고 예. 1970년대 유신철폐 운동에 선두에 섰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자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때는 이제 시민 대표로 그 유명한 연설들을 했었고요. 그랬죠. 그렇게 이제 민주화 운동의 선두에서는 현대사의 순간에 늘 그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그리고 고통과 갈등의 현장에도 함께 했었는데 예. 김진숙 지도위원회 85호 크레인 농성을 응원하는 희망버스의 선봉장이기도 했고요. 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예. 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규탄 집회 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의 사망과 관련된 집회 예. 이런 모든 현장에 늘 당연하다는 듯이 그랬죠. 그의 두루마기가 휘날리던 아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집회에도 맨 앞줄에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끝까지 앉아 계셨어요. 네. 7순 8순을 넘은 연세에도 항상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 멀리는 이제 1987년과 1992년 예.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민중 후보로 출마를 해서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화에 힘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선생의 호는 예. 그답게 민초였습니다. 예. 송경동 시인이 전한 마지막 모습 백귀환 선생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글귀는 예. 김미숙 어머니 힘내라, 김진숙 힘내라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댁에 세배를 갔었거든요. 이 설에 특히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석에서 만나면 이렇게 따뜻한 분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막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사자후하고 반대편에는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자택에서 떡국 먹던 생각이 제일 그립습니다. 민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 민초가 됐던 백변 예. 선생의 영면을 저도 이제 명복을 빕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소식 듣고 한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눈빛을 생각하면 더 자세가 바르게 이렇게 정자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업브리핑의 소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지난 주말에 이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강진이 이 영향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은 오늘까지도 이제 규모 3 그리고 어제 뭐 규모 4 이런 식의 이제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일본 시민들의 우려 속에 좀 피해 복구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 어떤 큰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는 예. 이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 불안을 이 자양분 삼아서 예. 퍼지는 어떤 혐오 표현이나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특히 온라인 공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예. 이 빠르게 소화되는 SN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예전에 이제 1923년에 일본에 있었던 그 관동 대지진. 관동 대지진 우리한테도 너무 아픈 사건이에요. 아픈 사건이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완전한 가짜 뉴스로 유명한 예. 이야기, 그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아이고. 그걸로 엄청나게 조선인들 학살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학살이 이뤄졌었던 그야말로 이제 일종의 인종 범죄였는데요. 예. 그 얘기를 또다시 상기시키는 이야기들이 또 일본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좀 나왔었습니다. 예. 저도 주말 동안에 이제 그 트위터를 좀 보다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퍼뜨리는 게 실제로 뭐 조선 사람들이 혹은 이제 제1 한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퍼뜨린다기보다는 예. 기존에 해왔던 혐한적 정서들 그리고 제1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예. 좀 서슴없이 하기 위한 어떤 그 계기를 찾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있지도 않은 지금 뭐 2021년에 누가 갑자기 우물을 파가지고 뭐 물을 독을 거기서 이제 퍼뜨리겠어요. 취수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 이제 굳이 그 혐오 표현을 다시 들고 나와서 예. 온라인에 퍼뜨리는 그런 예.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은 2011년에 관동대지진 당시에도 관련된 그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네. 혐오적인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예.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2011년 그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그 지역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횡행한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일본인들 그 설문조사 해보니까 80%가 그 응답을 사실로 믿었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관련된 그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예. 이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공포를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예. 이번에도 일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이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예. 그거를 자기 나라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 다른 네. 사회 구성원들, 외국인들 향해서 쏟아내는 거는 예. 좀 내부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이거 생각이 일본의 들었습니다. 아주 나쁜 습관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이럴 때는 국제 협력을 통해 인도주의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왜 혐오 정서입니까 여기서? 특히 나 지금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후쿠시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이번 도쿄 올림픽을 예. 후쿠시마 지진 극복의 어떤 상징 행사로 치르고자 하는 의혹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번 이제 도쿄 올림픽의 그 성화가 예. 이 대지진을 겪었던 후쿠시마 현에서 출발하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3월 25일에 이제 출발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으니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하필이면 또 그 후쿠시마 현 지역입니다. 그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예. 게다가 그러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됐던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을 하고 있던 냉각수가 예. 지진 때문에 흘러 넘쳐가지고 이게 혹시 어떤 원자력 누출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까지 나오면서 예. 이래저래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그
극복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도쿄올림픽이 예. 굉장히 좀 흔들리게 아이고, 됐다. 그럼 거꾸로 가네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건데 결국 올림픽도 이대로라면 좀 어려워진다는 게 뭐 거의 대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모리요시로 전 조직위원장의 어떤 성차별 발언 이런 거를 아니 고리로 그 양반 해가지고 뭐 이상한 말 해가지고 또 사퇴하고 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쿄올림픽이 그렇잖아도 코로나19와 함께 문제가 되면서 3연 초과에 빠져 있었는데 예.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그대로 쓰러지겠다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혐오 뉴스가 퍼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빨리 일본이 재난을 극복하고 정상을 되찾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품격 높은 나라로서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세월호 소식 그 구조 업무 네. 그 관련해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 소식이네요. 네,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대검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는 그동안 이제 세월호 참사 구조 업무를 예. 소홀히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상황 판단을 똑바로 못하고 제대로 된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휘 통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초래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는데 예. 그 당시에 현장의 구조 세력하고 예. 각급의 상황실 사이에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가 못했다. 예. 그래서 체계 정비가 잘 안 돼 있었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고유의 어떤 판단 문제만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경 지휘부한테는 그동안에 이제 체계 정비를 제대로 안 해놨던 어떤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는 있겠지만 예. 형법상의 이 죄를 묻기는 좀 쉽지 않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뭐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나 네. 이재두 전 삼천구 함장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했던 걸 가리기 위해서 예.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짚어봐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그 참여정부 당시에 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에 만들어지고 네. 현장 상황을 청와대나 경찰청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다 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통신 체계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네.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 네. 이러되면 이것도 국가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이 관리 책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대검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통살할 만한 그 재판부의 판단이다라는 예. 입장이 나왔는데 예. 결국에는 현장 구조 요원들, 그 1, 2, 3정 정장을 비롯한 예. 현장 구조 요원들만 유죄 판결로 복무를 하고 예. 지휘부는 다 무죄를 받게 된 거 아니냐. 이러면은 예. 업무상 과실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서 결국은 지휘부 책임을 꼬리 자르는데 일조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앞으로도 어떤 형태의 긴급한 참사 현장에서든지 비슷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고를 똑바로 안 하거나 네. 통신 미비를 핑계로 잡거나 예. 그래서 적극적 조치를 안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은 이제 검찰에 항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재판부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네. 도대체 21세기 기술 문명 시대에 뭐 통신 미비 네. 이런 어떤 원시적인 이유가 나와서 지휘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걸 국민들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 이런 점에서 오히려 문제를 남긴 재판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세월호 재판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역시 학폭 소식이네요. 예, 중학교 시절에 그 학교 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배구 국가대표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배구협회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코앞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결국은 국가대표로서의 부적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구단으로부터도 이미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한국 배구 간판 자리에서는 사실상 퇴출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또 대표 선수 네. 소속 구단 뭐 어디에서건 이제 발붙일 데가 없이 다 퇴출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이 학교 폭력의 과거가 드러나면 예. 결국은 방송계에 이제 간판으로 서는 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연예계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가 나오면은 곧바로 퇴출로 이어졌었던 전력이 있는데 예. 체육계만 지금 남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네. 성적 지상주의로 해서 그리고 예. 특히 이제 대학 입시와 성적이 바로 연결이 되는 스포츠계의 특성상 예. 학생들의 이런 문제들을 자꾸 학교나 지도자들이 덮어왔던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합숙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체육계의 이 엘리트 산실의 효과 예.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체육이 학교에서 네. 군대하고 비슷하게 운영하는 바로 거의 그렇습니다. 흡사한 거예요. 네. 합숙하면서 위계를 설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팀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우리 네. 팀이 다 잘 돼야 너네 대학도 갈 수 있고 네. 나중에 취업도 쉽고 이런 식의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게 만드는 환경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구조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폭로되면 관련 폭로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배구 관련해서도 계속 그런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고 예. 이게 결국 이 문제는 학원 체육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체육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교육의 연장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 좀 망각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나 지도자나 학부모들까지도 예. 같이 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리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구조와 문화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